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지원하시는 기업 혹은 직무 이제 면접 강의, 그 면접 답변을 그렇게 직무별로 기업별로 타겟팅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GF 리테일 영업 관리에 나오는 주요 질문의 형태, 그다음에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를 같이 한번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BGF 리테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편의점 쪽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영업 관리 쪽 준비하시는 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면접을 보기 전에는 그러면은 여기는 어떤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5가지를 좀 뽑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올린 BGF 리테일 그 직무 인터뷰, 그 현직자분의 직무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추출한 내용이니까 그걸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가지를 제가 뽑아봤고요. 일단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로 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 직무는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이 이제 면접을 보실 때는 해당 직무가 저 커뮤니케이션을 어떠한 형태로 하는 것인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은 점주, 그다음에 직원, 그다음에 본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나 점주분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테니까 내가 저기에서 어떻게 잘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고 편의점이기 때문에 또 24시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죠.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만 믿고 신뢰할 수 있겠죠. 영업 관리자를.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시는 부분에 스토리도 필요하고요. 다음에 데이터 분석 능력인데 매출과 재고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편의점에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저 데이터를 도출하는 건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잘 주어진다라고 했고요. 그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부분으로서 끌고 가셔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분석 능력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어떤 분석이 아니라 해당 데이터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 위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바로 리더십이죠. 점주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관리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고객 서비스 마인드죠.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고객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상 편의점 영업 관리자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진 않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VOC라든지 아니면 CRM 데이터 이런 걸로서 좀 만날 테니까 우리 고객이 내가 맡고 있는 편의점 거기에서 어떤 점들을 불편하게 느끼는지 어떠한 점들이 불만인지 또 어떠한 점들을 좋아하는지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로서 요 5가지 역량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실제 면접에 어떻게 녹일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GF는 PT 면접을 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올린 내용, 제 블로그에 있는 거를 캡처해서 실제 블로그를 보고 오신 분은 지금의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유튜브를 먼저 접하시는 분은 이걸 보시고 블로그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GF 리테일의 경우에 업무 상황을 주제로 주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를 점검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료를 주고 만약에 여기에서 어떠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뭐 어느 점포에서 하는 게 좋겠냐? 어떠한 제품을 하면 좋겠냐? 라는 식의 여러분의 전략을 짜는 그러한 면접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의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정말로 다 이용해 봤기 때문에 '나는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예전에 내가 했던 것은 어떠한 감이나 나의 느낌이나 나의 선호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접하는 습관을 길러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대한 어젠다를 제시해 드렸죠. 첫 번째는 편의점 업계의 트렌드입니다. 여러분이 딱 면접 보러 가실 때 시점에서 편의점 업계의 트렌드는 무엇인지를 딱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업계의 트렌드라고 한다면 편의점은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편의점은 유통 쪽에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왜? 유통 쪽에선 가격 단가가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편의점까지 장사가 안 된다는 건 경기가 정말로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올해의 경기 상황과 빗대어서 편의점들이 어떠한 형태의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편의점들이 빵빵 터뜨리는 것은 특색이 있는 PB 상품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지원하시는 편의점, 예를 들어 BGF라고 한다면 적어도 BGF만의 브랜드는 무엇이 있는지, 예,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실제 이 부분은 무조건 질문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이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느끼시는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도 좋고, 아니면 이런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품이나 상품에 관련된 개선 방안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나 눈에 보이는 상품들 다 좋으니까 어떤 것이 조금은 약한 것 같고, 어떤 것이 조금은 보완됐으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 세 번째는 바로 경쟁사 분석인 거죠. 사실상 1번과 2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경쟁사 분석에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BGF의 경쟁사는 GS 리테일이죠. 사실 점포수는 BGF가 더 많긴 하지만 실질적인 경쟁자를 GS로 놓고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GS를 지원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BGF를 놓고 보시는 게 좋고, 3위가 어딥니까? 세븐일레븐이죠. 미니스탑을 인수하면서 점포수가 많아졌고요. 세븐일레븐이 슬슬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븐일레븐을 지원하신다거나 편의점에 아까 제가 제품 말씀드렸던 게 가장 좋은 예는 무엇입니까? 일본에서의 편의점에 어떠한 상품들이 잘 나가고 있는 것인가? 현실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일본에서의 벤치마킹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니면 편의점 자체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플랫폼으로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어떻게 그것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마켓컬리에 잘 나가고 있는 상품을 BGF 리테일, 요 CU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전략도 괜찮은 전략이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유통업체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또 경쟁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1번과 2번을 도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면접장 가시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뽑아내게 됩니다. 서론에서는 당연히 문제의 배경이 나오겠죠. 그래서 본론에서는 원인, 그다음 솔루션, 그다음에 결론에서는 기대 효과, 아니면은 뭐예요? 리스크까지 언급해 주시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도출하시면 됩니다. 자료가 좀 풍부하시다라는 분은 그렇게 연습해 주시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일단 자료 수집을 해 놓으시면서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더할 것인가에 대한 감을 좀 잡아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만약에 PT 면접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저 세 가지를 계속적으로 찾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이 정도의 감은 갖고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PT 면접을 그럼 어떻게 보면은 잘 볼 수 있냐? 그 부분은 제가 PT 면접 잘 보는 방법 해서 올려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고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구술 면접이죠. 사실 구술 면접 질문 형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물어보는 게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BGF 리테일 영업관리 쪽 직무의 면접 질문은 사실상 어렵다라기보다는 나올 수 있는 것이 뻔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 수준에 따라서 관심도가 있거나 없거나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BGF 리테일 영업관리 면접은 잘 보시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면접을 못 보는 전략도 있나요? 아니요. 잘 보기에는 정보가 너무 없거나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것들은 사실 잘 보기 힘들죠. 정확한 답을 도출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업관리 쪽, 특히나 편의점 영업관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편의점을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라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한 번쯤은 생각해 봤기 때문에 웬만큼 대답해서가 아니라 정말 잘 대답해야만 분석 있는 대답을 해야만 붙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쐐기를 박아 버리자. '야 이렇게까지 조사를 했구나.'라는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자기소개죠. 자기소개는 사실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기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실 게 편의점에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5가지 역량 중에 무엇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실 테니까 직무에 대한 부분을 소개시켜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 필요한 자질, 나는 뭐 사람들이랑 잘 지낸다, 뭐 끈기가 있다, 열정이 있다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저는 자기소개 때 첫인상이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점주를 만나는 분들이죠. 그럼 앞에 앉아 있는 면접관 분들이 점주들이다. 점주분들이라 생각한다면 면접관은 여러분들을 영업 관리자로 생각하시겠죠. 그럼 딱 영업 관리자가 왔을 때, 아, 이 지원자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구나가 당연히 느껴지겠죠. 그래서 전 내용보다,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떠한 느낌을 전달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까놓으셔야 될 테니까 느낌. 아, 이런 영업 관리자구나. 내가 신뢰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실 수 있게 밝은 느낌을 전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편의점 업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임원 면접에서 저런 질문이 잘 나오죠. 사실 편의점 업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우리는 없죠. 저런 거 관련해서 대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의점 업계에 대해 내가 느끼는 접점이라든지 경험 이런 걸 이야기한다라기보단 저는 산업에 대한 지원 동기를 대답할 때는 그렇죠. 성장성에 대해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보고서를 좀 찾아보시면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증권에 있는 리서치 자료를 찾아보시면 편의점 업계가 그나마 작년보다는 조금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언급하시는 겁니다. 전년보다는 앞으로 성장할 거라 생각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까 등등의 실적과 여러분만의 의미 부여를 통해서 편의점 업계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간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즉 저기에서는 어떤 수치적인 측면,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는 측면에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들을 언급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이죠. 오케이, 알았어. 그럼 너는 왜 우리 BGF 리테일 CU니? 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CU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너무 많겠죠. 일단은 실적 분석에서 실적이 잘 나왔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나는 진짜 BGF 리테일만 주구장창 다녔다? 거기에서의 특성을 도출하셔도 될 겁니다. 즉 분석적인 내용을 말씀하셔도 좋고 여러분만의 경험적인 내용을 말씀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뻔한 거니까 밑에 있는 4번과 5번과 6번을 같이 준비해서 4번 혹은 5번 혹은 6번 저 내용이 3번에 담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4번이겠죠. 경쟁사 대비 우리 CU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니? 왜? 저걸 알아야만 내가 맡고 있는 점포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뺏어올 거 아닙니까? 4번을 저는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하고 혹시나 4번을 요구하는데 5번과 같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 CEO 다녀본 적 있어요? 방문해 본 적 있어요? 없다고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4번으로서 추리시고 3번과 4번을 따로 준비하셔도 좋고 4번과 5번의 내용을 합쳐서 지원 동기에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번은 가끔씩 아주 기본도 안 돼 보이는 지원자분들, 즉 너는 우리 면접장에 오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됐다.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허를 찌르는 질문으로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우리 CU 좋아한다고 하셨죠? 다녀보셨다 하셨죠? 우리 CU에서 나온 브랜드 5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기습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저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아무래도 4번이 되겠죠. 그래서 경쟁사 대비 CU의 강점과 약점 아마 여러분들 자소서에도 지원서에 있는 자소서에도 아마 저 부분을 작성하셨을 테니까 저걸 한번 잘 살리셔서 답변에 잘 녹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7번 질문은 이제 직무로 들어옵니다. SC 직무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간혹가다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간혹가다 진짜 편의점에서 뭐 직영점을 운영한다라든가 이런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저 직무는 약간 쉬어가는 타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저거는 제가 직무 인터뷰도 올려드렸고 이제 편의점 영업관리 직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분은 안 계실 테니까 저 직무를 사전적으로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빨리 뭘로 끌고 가야 되겠어요? 9번. 그죠? 그래서 이 직무는 이런 걸 하는 것이고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그런 걸 해봤다. 이게 나의 스토리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8번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알바 해본 적 있냐? 있으신 분들은 저걸 잘 살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영업 관리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이 혹시나 있으시다. 근데 없는데 저 질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이해하고 있고 대신에 나는 다른 곳에서 알바 해보면서 저기에 필요한 어떠한 역량을 갖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죠. 9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번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셔도 되고 저걸 바로 물어본다라고 하면 어떠한 역량이 있다라고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엔 어떠한 역량이 있다 소개시켜 주시고 뒤에 여러분들의 근거 경험을 잘 붙여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 10번, 11번은 실제 직무가 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겠죠. 점주분을 설득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점주분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보다 나이나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여러분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실 테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한 경험을 11번으로 말씀하셔도 될 거고 여러분이 적용을 없으시다면 만약에 11번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상황 면접으로서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설득 경험을 10번과 11번으로 나눠서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설득했는지 감정으로 호소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아무래도 설득을 할 때 저쪽 편에서 무조건 설득당할 일은 만무하죠.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다 보면 항상 갈등이 발생하니까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러분만의 해결 방법을 역시 준비해 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직무고 사람을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근데 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잘 해소하시는지까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운전면허가 없는 이유가 뭐냐? 왜? 이 직무는 운전면허가 필요해요.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럼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없는지 솔직히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면접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고 있다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 부분이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굳이 없는 분을 뽑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없는 분을 생각할 리는 없으니까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다의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5번의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여러분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질문인데 어찌됐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저는 결과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영업관리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과정이 중요하죠. 우리는 모두 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배우고 있지만 회사에서 과정만 따졌다가는 집에 갑니다. 빨리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과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지 마시고 둘 중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과정이 중요할 수도 있다. 결과가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안전장치를 채우시되 만약에 저쪽에서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라고 한다면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걸 선택한다라고 하면 과정에 대한 또 챌린지가 들어올 테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선택에 대한 이유 그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직무는 또 퇴사율이 생각보다는 또 높습니다. 그만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영업관리 직무 자체로 놓기보다는 요즘에 MZ 세대 분들 여러분들이 좀 퇴사를 쉽게 한다라는 인식도 있으니까 저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되 이러니까 퇴사를 한다의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스토리도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역시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를 잘 얘기하자.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워라밸이란 무엇인지, 실제 BGF는 워라밸이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 안 해주는 건 아닌데 또 너무 저기에만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워라밸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즉 워라밸이 무조건 지켜져야 된다, 워라밸 같은 건 없어도 된다, 이런 극단적인 답변 말고 워라밸이 있으면 참 좋지. 그런데 업무라고 하는 게 워라밸을 늘 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나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적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두자 말씀드립니다. 다음 18번은 또 많이 얘기하죠. 부당한 업무 지시 시리즈. 이 부분은 상황 면접이고요. 부당한 업무 지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리 행동할 것 같다. 상황 면접은 항상 두 가지로 나눠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안정형 상황 면접이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기가 막힌 강의가 하나 나옵니다. 세 편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는데 상사 시리즈는 두 가지로 나눠주시면 돼요. 부당한 업무 지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리 행동할 것 같다 등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얘기하면 역시 반대에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테니까 업무 지시 받으면 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나는 이 부분은 좀 힘들 것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9번 입사업 포부죠. 입사업 포부는 여러분이 좀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BGF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들어가서 다시 인턴을 하죠. 그래서 뭐 거창한 포부라기보다는 인턴을 어떻게 하실지, 들어가셔서 근무 어떻게 하실지, 또 여러분이 이 지원 동기가 뭐였어요? 매출에 뭐 매출을 좀 늘리고자 한다. 그죠? 점주분들과 잘 지내고자 한다. 등등의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실제 업무하시면서 어떻게 여러분만의 스킬로서 그런 부분을 달성할 수 있을지 지원 동기를 갖고 오시고 너무 거창한 것 말고 인턴 생활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최종 면접 보실 때는 이제 실제 경험하신 게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하거나 보완할 전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할 말이네요. 저 부분은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마지막 할 말은 항상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할 말을 정하려고 하시는데 정하지 마세요. 어필이 부족했다라고 하면 어필하시면 되고, 틀리거나 수정해야 될 답변들이 있다면 수정하시거나 보완하시고, 마지막 있는 대로 내가 모든 걸 다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제 간단한 소회, 면접에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나는 당신네 회사 너무 들어오고 싶다. 특히나 오늘 면접장에서 보여주신 이 배려의 모습 너무너무 감사하다. 다음번엔 나도 이런 배려를 점주분들께 해주고 싶다. 실제 식구로서 뵙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약간은 오글거리는 소회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T 면접과 구술 면접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살펴봤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또 더 디벨롭하면서 시간이 된다면 말씀드릴게요. 뭐 답변을 이상하게 해주실 분들은 안 계실 테니까 그래서 큰 방향만 말씀을 드렸고, BGF는 절대 질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만큼 분석했고 얼마만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했냐,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요. 특히나 면접장 갔을 때 여러분의 직접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보고 이 지원자가 어떻게 하겠구나라는 걸 직접 느끼실 테니까 또랑또랑하고 똘망똘망한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무튼 BGF 리테일 면접 보시는 분들 다 잘 보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